이번에는 회귀분석의 개념 및 몇 가지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설정하고, 어떤 모형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직선 관계에 있는지 또는 곡선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곡선 관계에 있으면 그 곡선 관계가 2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또는 3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형태의 곡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등등을 생각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설정하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모형을 추정하거나 검정하는 기법입니다. 즉,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또는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함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장, 키죠. 이 키가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산점도를 작성하면 1번과 같은 형태로 점들이 찍힐 수도 있고요. 2번이나 3번과 같은 형태로 점들이 찍힐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1번과 같은 형태라면 이 그림에서 지금 이 산점도에서 X축은 나이, Y축은 키, 신장이죠.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나이하고 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어떤 형태로 찍히는지, 다시 말해서 직선 관계로 나타나는지 곡선 관계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점들이 1번과 같은 형태로 찍혔다면 이 점들 사이에 다시 말해서 이 나이라는 변수하고 키라는 변수 사이는 직선 관계로 우리가 모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에 따라서 나이라는 변수와 키라는 변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1번과 같은 형태처럼 직선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그 모형을 나타낼 수 있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요. 이런 직선 모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직선 모형을 생각했다면 이 직선 모형에서 만약에 우리가 a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a, b 값을 구하면 신장과 y죠. 나이, x죠. x인 나이와 y인 신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귀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산점도가 2번 그림과 같은 형태로 찍혔다. 점들이. 그러면 이 두 변수 사이에 비선형, 즉 곡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함수인 곡선 모형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식에서 A, B, C 이 개수에 해당되는 A, B, C를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 신장과 나이의 관계를 곡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점도가 이 그림의 3과 같은 형태로 점들이 산점도에서 찍혔다면 2번 산점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변수 사이에 비선형, 즉 곡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3차 함수인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와 같은 이런 곡선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식에서 a, b, c, d 이 개수들을 구하면 신장하고 나이의 관계를 곡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용해왔던 설문조사 데이터에 보면 설문조사 데이터에는 만족도 점수, 변수 이름이 스코어였었는데요. 스코어로 표현되는 만족도 점수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실무 점수, 전공 능력이죠. MS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조직 점수인 FS라는 변수가 있었고, 대인 경영 점수인 PS라는 변수가 있었죠. 이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스코어가 만족도 점수, 전공 능력에 관련된 점수, 외국어 능력에 관련된 점수, 대인관계에 관련된 점수입니다. 이렇게 4개의 변수가 있었는데요. 이 만족도 점수가 이런 전공 실무 점수나 외국어 조직 점수나 대인 경영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즉 이 만족도 점수하고 이 전공 실무 점수, 외국어 조직 점수, 대인 경영 점수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를 함수 관계로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y는 fx 이런 함수의 관계를 많이 이용하죠. 여기에서 x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신장과 나이의 경우에는 나이가 되는 것이고, 신장, 키가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x로, 신장을 y로 표현하면 y는 fx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또 이 만족도 점수에 대한 내용도 만족도 점수는 전공 실무 점수 이걸 x1이라고 보고, 외국어 점수를 x2라고 보고, 대인 경영 점수를 x3라고 보면 이 만족도 점수 y는 f, x1, x2, x3 즉 x1하고 x2하고 x3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변수들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또는 다른 변수를 설명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우리가 이제 설명변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신장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나이, 또 스코어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전공 점수 MS죠. 외국어 점수 FS죠. 그 다음에 대인 경영에 관련된 점수 PS죠. 이런
전공 점수, 외국어 점수, 뭐 대인 경영 점수 이런 점수들은 전부 독립 변수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 즉 다른 변수로부터 설명되어지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 종속 변수는 반응 변수 또는 목적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앞의 예에서 보면 나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키였죠. 신장. 그리고 MS, FS, PS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스코어 변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에 영향을 받는 신장, 그 다음에 MS, FS, PS 변수에 영향을 받는 스코어, 즉 만족도 점수죠. 이런 변수는 종속 변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